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정지된 영주권 신청 업무를 60일 정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명할 이 행정명령에는 게스트 워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달라질 게 없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LA타임즈는 대통령이 바이러스 사태를 반이민 정책으로 활용하는 정치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남부주들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은 남부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피크 전인 남부가 죽느냐 사느냐에서의 모험을 택하는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질병통제국장은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가 독감 시즌과 맞물려 걷잡지 못할 2차 감염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망자는 워싱턴주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이고 사망 시점도 알려진 것보다 몇 주일 전입니다. 팍스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홍보해온 클로로킨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효력보다는 사망자가 많다는 논문들이 연이어 발표된 뒤 의료 전문가들의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원에서 2차 스몰 비즈니스 융자 지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시골과 소수인종 그룹에 600억 달러가 따로 할당된 안으로 하원은 내일 투표합니다. 델타 에어라인이 1사분기 손실이 5억 3,4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항공기 여행객이 95%가 줄어든 결과로 2사분기의 손실은 더 클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은 50회 지구의 날입니다. 인간이 빈 지구를 인간을 피했었던 동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혼수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가 2주일 만에 회복돼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사안이니만큼 이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밤에 이제 트윗으로 뭔가 이민을 60일 동안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뒤에 국무부도 몰랐고 국토안보부도 몰랐고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전부 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어제 그 백악관 그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은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새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이 우선이다. 그들의 일자리를,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해외에서 온 이민자로 채우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혼돈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그 영주권 발급에 관한 업무는 중단이 됐습니다. 왜 중단이 됐냐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자리 때문이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아주 그 긴 길이의 사설을 실었는데 이 긴 길이의 사설을 여러분들께 뭐 다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늘의 미국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그 전해드렸었던 뉴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미 이 내용이 영주권 그 수속이 제가 꼭 저 무슨 바이러스 킬러만 뿌리면 기침을 합니다. 저는 안 뿌려야지 되겠어요. 차라리. 네. 이미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그 신청자들도 시민권 지금 선서식 못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그 비자를 발급하고 심사하고 하는 여러 기관의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 이민 서비스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가요. USCIS가 지금 문을 닫았고 국토안보부의 비자 관련 부서도 문을 닫았습니다. 국무부의 비자 서비스를 하는 곳, 뭐 대사관이라든가 영사관,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지금 업무를 보지 않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구태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고 하면은 뭐 또 다른 그 뭐 남부 국경이라든가 이런 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뒤에 뭐 난민 신청자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많이 추방했잖아요. 과테말라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더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라고 하는데 남부의 국경은 에이전트들이 난민 신청자들 다 돌려보내고 어린이까지 혼자 온 어린이까지 그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무런 그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럼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왜 대통령이 at least 60일 동안 영주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그 업무를 정지시킨다고 하느냐. 이것은 그 절대적으로 LA 타임스의 시각에서는 반이민 정책을 이참에 그 보여준다는 겁니다. 시선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원래 그 대통령에 당선될 때도 굉장히 강한 이민 정책, 물론 그 합법적인 이민 정책을 언제 반대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뉘앙스를 보면 이민 자체는 합법이건 불법이건 이제 그 싫어하는 그런 정책을 또 많은 백인들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그 같은 그 공약이 기여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 어느 부분에서는 궁지에 몰린 면이 없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 이미 중단된 그런 업무를 중지시킨다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그 본인들의 그 지지자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이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사설이고요. 그러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제 사실은 그 이 이민 행정명령이나 여러 가지와는 약간 좀 동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데 이것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그 새로운 일자리가 미국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라는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를 오늘 사설에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브루킹스 연구소 등등의 그런 그 자료들인데요.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물론 뭐 하이텍이라든가 의료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시켰고 따로 구분을 하고 일반 그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돈을 조금 받고 그 일자리들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 노동이 중심이 돼야지 되고 그러면서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민자들이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화이트 칼러 백인들이 그런 자신들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 의료 분야의 게스트 워커라든가 또 농장에서 일을 해야지 되는 백인들 안 하잖아요. 뭐 하나 일일이 따고 하는 베리 같은 것 그런 일자리들 그런 프로그램 헬스케어 전문가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이렇게 그 초대를 한다든가 그런 케이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모든 업무는 중지된 상태다. 그러니까 뭐 이것으로 특별히 더 변할 것이라고 보시기보다는 60일 이내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스탑됐으니까 그 이후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어느 정도 그 피크를 치는 그런 주들이 많지 않겠어요. 5월 중순 되고 6월 달 되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재선 캠페인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반이민 무드로 가져가려는 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 본인들의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선거 유세를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경제 활동 같은 것도 남부에서 오픈되고 하면은 대통령의 가장 큰 힘은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유혹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본인이
선거 유세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본인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오늘의 미국은 미국 서부뿐만이 아니라 동부뿐만이 아니라 남부도 미국이고, 더군다나 이 같은 유행병은 동부, 서부, 남부, 중부, 중서부, 동북부 어느 한 군데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미국 각 지역에 다 널리 퍼져 살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주와 1개 주가 더 오하이오,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 여기에 이제 오하이오주까지 합쳐서 내일부터 문을 열거나 어제부터 열었거나 다음 주부터 문을 여는데, 심지어는 이제 타투하는 그런 스토어까지도 문을 열고 극장도 문을 열고 하겠다는 건데, 이게 갬블을 넘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너무 힘들고 비즈니스 문을 열어야지 되고,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은 동정에 치우치지 말고 어느 정도 경제를 오픈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동정에 치우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어쨌든 제가 전문가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오하이오주는 문을 연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을 이럴 때 여십시오 하고 백악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2주일 동안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었을 때, 이 4개 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조지아주의 경우는요, 19,000 케이스에서 지금 800분 이상이 숨지셨고, 인구가 조지아주가 1,000만 명이 넘죠? 그런데 테스트를 한 사람은 8만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한국 분들은 애틀란타 그쪽에 많이 살고 계시니까 조지아주의 북서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 생명만 생명이 아니잖아요. 조지아주에서 남동 쪽에서 이제 더 많이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개 주가 오픈을 하는 주가 한 군데도 피크를 친 주가 없습니다. 뉴욕이나 뉴저지는 피크를 쳤고,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캘리포니아주가 4월 28일, 29일 이 정도가 피크일 수도 있고, 그 이후 5월 달이 피크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남부주들이 피크가 아니기 때문에 3월 달에 엘라바마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뉴욕주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아니다.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부주들은 4월 초까지 어떤 주에서도 스테이 앳 홈을 집에서 있으라는 이런 것을 주지사의 명령으로 발효시킨 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땐 캘리포니아주보다 2주일도 더 늦게 이제 스테이 앳 홈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3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피크는 오지 않았는데 문을 연다는,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라바마 주지사가 우리는 뉴욕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maybe 엘라바마의 KIV 주지사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뉴욕이 남부의 11개 주, 예전에 남부 연맹과 켄터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확진자가 나왔던 것보다 뉴욕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뉴욕은 이제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남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뉴욕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말부터 4월 20일까지의 케이스가 11만 7천 케이스에서 10배 이상 많은 11,700 케이스에서 12만 7,500 케이스로 늘어나서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 늘어나는 숫자의 3배 이상이 지금 남부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로스앤젤레스나 마이애미나 뉴올리언스나 아니면 이제 뉴욕 같은 데는 대도시였는데, 대도시 중에서도 이제 피크를 쳤고, 로스앤젤레스 이제 좀 위험하고 하는데, 조지아주와 텍사스 피크를 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텍사스주의 부지사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니어들은
그때는 초기였으니까 시니어들이 감염되면은 그 피해가 많이 나오고 했었을 때예요. 시니어들은 우리의 그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할 것이다. 기꺼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엊그제도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텍사스도 지금 피크를 치지 않았는데 공원부터 오픈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댄 페이트릭 부지사가 그냥 리빙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 그게 경제라는 얘기예요. 나도 죽고 싶지 않지. 누가 죽고 싶겠어. 그러나 때로는 모험을 택해야지 된다. 나라를 위해서. 이러다가는 나라가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텍사스의 경우는 또 더군다나 그 쉘 오일 가스가 마이너스 네거티브로 값이 내려갔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산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그 텍사스의 부지사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텍사스 부지사의 말에 완전히 찬성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그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남부 사람들은 특히 또 그 태도도 조금 다르다고 하죠. 이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하는데 남부도 지금은 뭐 많이 쓰고 거리 두기도 하지만 어떤 다른 주들보다도 조금 늦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보는 매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팍스뉴스가 아주 늦게까지 그 3월 초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감기보다도 약한 것이라고 지금요 이 몇 개월 사이에 독감으로 1년 숨진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미 그 숨졌습니다. 엊그제 상태예요. 지금은 더 하겠죠. 4만 5천 명도 넘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매체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다른 거죠. 이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주는 매체를 보니까 조금 더 그 조심을 하고요. 해서 소셜 디스턴싱도 늦게 했고 마스크도 늦게 썼던 남부. 더군다나 인종적으로 좀 취약하잖아요.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히스패닉들이 가족들이 많이 그 모여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건강보험도 좀 없고 하니까 바이러스에 걸려도 병원에 좀 잘 안 가기도 했고 또 지병도 있고 먹는 습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또 가난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확산되면은 피크가 되면은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남부에도 큰 병원이 있어요. 큰 병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보험이 없는데. 그리고 남부는 이제 그 공화당 그 주지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좀 보호하는 메디케이드 확장 같은 것 하는 것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이런 것을 굉장히 거부했기 때문에 그쪽에 피크가 오면은 숨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12개 남부주 가운데서 8개 주에서 메디케이드 확장 오바마 케어를 통한 것을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펙트 스톰이 될 것이다. 이 루이지아나에 있는 그 툴레인 유니버시티의 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남부는 지금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는데 그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놨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는요.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미국에서 그 구태여 이제 지형으로 따지자면 남부가 가장 그 황폐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지금 뭐 루이지아나는 뭐 피크 쳤고요. 뭐 테네시나 조지아주가 스페인이라든가 이태리에서 막 그 퍼져나갈 때처럼 그 같은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처럼 그 남부주에서 뭔가가 그 막아지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수그러진 그런 주에서도 다시 생길 수도 있고 조지아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연락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주라도 이것이 조금 느슨하게 되면은 미국의 모든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이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요. 서부 뉴스가 따로 없고 남부 뉴스가 따로 없고 또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방송도 미국 전 지역에서 여러분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한국어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슈입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한국 TV를 통해서 미국 전국 또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날짜가 4월 수요일이죠. 22일 아침 이제 9시 18분입니다. 네, 이제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고요. 그러면 그만큼 대처를 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를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요, 뭐 질병통제국장이나 아니면 뭐 백악관의 그 태스크 포스의 어떠한 그 의료진이나 대통령의 의견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병통제국장이 지금 제2차 감염이 올 수도 있고 또 제2차 감염이 올 때 마침 또 그때 독감 시즌과 겹친다면은 병원이 모자랄 것이다. 이게 이제 초기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병원이 모자라고 의료진이 모자라고 해서 또 치료를 못하고 감염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그 해방시켜라 어떤 주들을 그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해서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 전국에서 지금 그 주목하고 있는 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2월 6일 날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2월 17일에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3월 달이 아니라 2월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를 워싱턴주의 그 커클랜드에서 2월 28일에 그 양로시설에서 사망자가 처음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는 지금 그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베이 지역에서 며칠 전부터 나왔었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월 달부터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점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그 퍼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증상이 없어도 좀 그 위험한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감옥이라든가 양로시설이라든가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점 아주 그 잘하고 있고요. 해서 현재 상황이 일주일 만에 사망자가 2배가 늘어나서요. 지금 그 4만 5천 명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지금 네, 지금 82만 6,248명이 감염이 돼서 4만 5,15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계 전체적으로는 지금 거의 260만 명이 감염이 돼서 18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그 뉴욕 쪽은 이제는 2만 명은 넘었네요. 뉴욕에서 사망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는데 이쯤 됐을 때에 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3,408명이랍니다. 상당하죠. 캘리포니아주는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조금 유일한 주예요. 캘리포니아주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전체적으로 1,322명이 사망을 했고 이때쯤이면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주는 많아서 4,701명인데 다른 주들은 전부 이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거의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같은 기간에 사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비교를 해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똑같은 기간에 훨씬 많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피크를 치지 않은 그런 많은 주들이 언제 피크인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의 경우는 어쩌면 6월 달까지도 셧다운이요. 스테이 앳 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내용은 계속 나오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는데 시니어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쏴한 느낌을 갖고 있다는 모닝 컨설팅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피해가 많은 인종으로 따진다면 그런 인종들이 대통령에게 좀 불만이 있겠죠. 왜냐하면 총책임자는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했으면 조금 더 일찍 했으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점점 알아간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약 이름은 잊었는데요.
램데 무슨 벌라는 그 이볼라 치료약으로 개발됐었던 것이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캘리포니아에 그 제약회사가 있더군요. 이번에 그 시카고 대학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그 약은 그런데 바이러스 치료제로 만들어졌으니까 클로로킨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제는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그 프랑스 닥터가 유튜브에 올린 게 아니라 여기에 그래도 비교적 가장 큰 그 조사네요. 368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몇십 명이었는데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19명이 사망을 했고 별로 효과는 없었다. 물론 효과가 있어도 그 초기 그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는 조금 그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의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 같이 모르고 이런가 저런가 했다가 점점 이제 그 확신이 들어가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팍스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그 매체와는 달리 노선을 많이 갖고 그리고 이제 팍스를 보는 사람들은 팍스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왜 그래 하고 그 뭐 거리를 활보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오래 그 갔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팍스 앤 프렌즈를 보니까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 클로로킨을 팍스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팍스의 진행자들과 그 메메드 오즈라는 닥터 아침 프로그램에도 나와 음식하는 프로그램에도 나와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 사람 뭐 트위터 팔로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화끈하게 뭐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클로로킨을 홍보를 하다가 오늘 그 팍스의 진행자가 그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클로로킨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안전한 것인가 하고 그 팍스의 그 팍스 앤 프렌즈의 3명 가운데서 한 명이 질문을 했거든요. So let's move on to hydroxychloroquine. They did a study, a limited study at a VA hospital, and they came to the conclusion it did no benefit, and they still had 19 deaths. What's your reaction to that? Since 네, 베네핏은 없고 19명이 숨졌다. 그 보훈처 병원에서 이건 이제 주말의 것이고요. 어제도 또 다시 나왔거든요. 비슷한 내용이. 그랬더니 본인도 하이드로클로로킨 많이 홍보했었던 진행자예요. 그랬더니 이제 닥터 메메드 오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입장을 싹 바꾸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have shown benefits, but only really when it's given earlier to patients. 네, 베네핏이 있기는 했었다. 그러나 초기 단계의 사람들에게만 베네핏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The fact of the matter is, we don't know.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모른다. 그 하이드로클로로킨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we don't know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홍보를 해서 대통령도 TV를 보고 그 뒤에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We are better off waiting for the randomized trials Dr. Fauci has been asking for. 전혀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와 반대의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진행자와 이 닥터 오즈가 기다려야지 된다. 더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더 많이 기다려보고 그리고 이제 더 하나의 단어를 붙이는 게 닥터 파우치가 얘기한 것처럼 닥터 파우치가 앤서니 파우치가 그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의 또 백악관의 태스크포스에 있기도 하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모른다. 임상실험이 크게 의미 있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도 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더 기다려봐야지 된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씀 들으셨던 이 닥터 오즈나 팍스 TV의 진행자나 이 하이드로클로로킨을 굉장히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이 싹 달라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인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직 모르죠.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많다고 하고 특히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망도 많이 나오고 뭐 불과 며칠 먹고 왜 그러느냐 하는데 말라리아 때는 뭐 많이 먹어도 류마티즘 치료에는 많이 먹어도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 병을 위해서
연구된 약이 하이드로크로로킨이고요. 박테리아, 패러사이트를 위해서 연구된 것이고 이건 바이러스잖아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패러사이트와 바이러스는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료진들이 정치인들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임상 실험을 컨트롤드 된 상태에서 하고 나서 해야지 된다. 이제 여기까지는 온 거죠. 인식이 팍스에도 여기까지 들어가서 팍스도 앞으로는 하이드로크로로킨을 홍보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의료진들의 말을 듣고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있기 전에 하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미주리주의 오하이오주래요. 캔사스 시리를 Dust in the Wind를 생각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룹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그래서 이제 미주리주의 캔사스에서 경제활동 재개해야지 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하던 사람들이 총을 들고 나와서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정정 보도를 합니다. 캔사스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안 선생님, 라스트 네임만 기억나네요. 안 선생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캔사스에서 제가 그런 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출처와 사진을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고 어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진을 봤는데 펜실베니아 그 제목 자체는요. 펜실베니아 그리고 컴마 있고 캔사스 시티에서 맨 앞에는 이제 건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저는 캔사스 시티 여기까지만 본 거죠. 그리고 사진에는 정말로 군용차를 타고 총을 들고 있고 따발총 같은 걸 들고 있고 그리고 이쪽 옆에 사진에는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이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티의 사람이고 이 총을 들고 막 그 트럭 같은 데 타고 있으면서 문을 열어야지 하고 시위하는 사람은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 시리에서의 시위였습니다. 뭐 큰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실수는 다 큰 것이죠. 방송에서 여러분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정말 미 전국에서 듣고 계세요. 특히나 뉴욕이라든가 텍사스주는 한국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정말로 중요한 너무 힘든데 돈은 언제 오나요? 돈에 관한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번에 너무 속상하셨던 맘앤팝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아무튼 스몰 비즈니스 융자를 받으셨었어야지만 됐는데 못 받으셨던 분들이요. 어제 이제 상원에서 통과돼서 내일 하원에서 투표가 될 텐데 이번에 전체적인 액수는요. 4,84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200억 달러 정도 지난번과 좀 비슷하네요. 조금 작죠? 1차와 PPP에 섞여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PP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청하시고 하셨으니까 아실 테고 이 가운데서 600억 달러를 시골과 소수 그룹에 할당하는 것으로 했답니다. 나머지 600억 달러는 이제 재난 융자 형식으로 또 다른 것, 또 750억 달러는 병원, 한 250억 달러는 테스트하는 기금으로 해서 내일 하원에서 통과될 텐데 공화당이 싫어해서 이 주정부나 시정부에 주는 것은 안 됐고요. 그게 이제 다 양면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경제 재개를 좀 빨리 해서 경제가 좋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키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된 대신에 오히려 이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개인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쉐임 온 유, CNBC, 많은 매체들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적어도 마켓 밸류가 1억 달러가 넘는 사람들이 그런 15군데 회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갔대요. 그리고 75군데 회사에서 엄청난 부분에 지난번 1차 PPP를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에스타 레스토랑 그룹이라고 해서 직원이 10,000명 이상이 있는데 10,000명 이상이 있는데 499명인데 쪼개서 그랬겠죠. 이제 체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그룹에서도 1억 달러 이상을 가져가고요. 그러니까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 CEO가 딱 얘기를 하더군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Shame on you. 하워드 슐츠가 한 얘기예요. 스타벅스는 안 가져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은 케이스는요. 평균 융자가 한 20만 달러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4월 16일을 기준으로 SBA가 발표한 거. 그래서 이제 이번에 2차에는 이렇게 좀 그 소수인종이라든가 시골 지역으로 따로 할당을 600억 달러나마 해놨습니다. 큰 데서 다 가져가면은요, 작은 데서 아무리 해봤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틀째에 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순서대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큰 데서 쫙 가져가면 그뿐인데요. 그냥 쫙 바람처럼 바람통에 쫙 그 백큐에 빨려 들어가듯이 돈을 다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이번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이 그 항공사 중에서 오늘 이번 사태가 있고 나서 처음으로 1사분기 그 수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5억 3,400만 달러 손실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사분기니까 1월, 2월, 3월이고 4월, 5월, 6월은 더 심할 것이다 라고 아예 이 회사 CEO도 각오를 하고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손실 봤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매출이 1사분기에는 18%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1사분기는 1월달, 2월달이 있었으니까 3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 위험한 거야 라고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연방 차원에서요. 그래서 2사분기에는요. 이거 뭐 90%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4월, 5월, 6월에는 미국 내 여행객 자체가 95%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지금 비행기 타면은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한 대에 평균 12명 탄답니다. 그러면은 그 하루에 캐시가 1억 달러를 부어야지 된대요.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는 뭐 아메리칸 에어 54억 달러 정도 이렇게 기부를 받았으니까 지금 항공업계가 그렇다 하면은 뭐 숙박업계 또 그 식당 선물 가게 다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은 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뭐 꼭 힘들고 나쁘고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얘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뉴욕에서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엄마가 34살이랍니다. 야니라 소리아노라는 엄마인데, 이 엄마가 임신 34주였어요.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까 의사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뭐 낙태를 금지해야지 돼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모든 인간의 생명을 다 구해야지 돼. 온전하게 우리가 보호해야지 돼 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다가 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료상으로 이 산모를 혼수 상태로 안전하게 중환자실에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왕절개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와 엄마를 따로 아이는 그 아동병동에 엄마는 중환자실에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2주일을 지내고 나서 지난주 수요일에 이 엄마가 완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웬만큼 완쾌되지 않았으면 아이를 그 의료진이 엄마 품에 주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작잖아요. 작은데 이렇게 안았는데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그 선한 최고의 기쁨, bliss, joyful, 뭐 이런 rejoice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엄마가 그런 모습. 아마 이 엄마하고 이 아이는 아들이래요. 아들인데, 야, 정말 이 엄마와 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료진들이 평생 생각할 때마다 그 해피할 것 같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워싱턴 포스트가 취재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전국에서
문을 열어라 하고 시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의 그 큰 손들, 그 큰 기부자들이 기금을 많이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onvention of States라고 2015년도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로버트 멀서 가족이 만든 재단이라고 하네요. 이 로버트 멀서 가족이 브레이트바트를 오wn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고요. 그랬다가 지금은 딸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액팅 디렉터 지금요 이제 대행이죠. 이 시민권 이민세관국장 대행 켄 쿠치니치도 지원을 하고 있고, 벤 칼슨 주택부 장관도 지원을 하고 있고,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도 이 그룹을 그 Convention of State라는 그룹을 굉장히 지원을 하고요. 뭐 이해는 되네요. 왜냐하면 이 로버트 멀시 가족이 굉장히 그 큰 기부들을 정치 선거를 치를 때마다 하니까는요. 원래는 이 Convention of States가 창업이 만들어질 때는 연방 정부의 파워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튼 정부 문을 열어라 하는 그런 그 시위를 주도를 하는데, 뒤에 뭐 이런 그룹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티파리도 있고요. 교육부 장관 베시 디보스 가족이 돈을 대는 그룹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 상당 부분의 그 시위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에게 빵을 달라, 우리 아이가 먹을 빵을 달라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시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지구의 날이네요. 오늘 지구의 날인데 50회 지구의 날인데, 사람이 그 실내에 갇혀 사니까 동물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코비드-19,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하늘도 파랗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루 스카이예요, 말 그대로. 블루 스카이는 블루 스카이인데, 인도에서도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같은 그 블루 스카이를 봤답니다. 뭐 인도도 그 사회적인 격리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자동차를 타지 않으니까 하늘이 파란 색깔로 변해서 블루 스카이가 되는데, 이 블루 스카이라는 영어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우울한 blue, blue, lovely is blue 하는 그 볼모리아의 우울한 블루도 되잖아요. 우울한 블루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칠레의 산티아고에서는 막 그 퓨마가, 그 와일드캣이 막 뛰어다닌대요. 그리고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도 뭐 가끔씩 우리가 카요리를 보죠. 저도 저희 동네에서 카요리를 자주 보는데, 뭐 여러분들 다 그 산책하실 때 막대기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카요리가 굉장히 많이 그 걸어 다니고요. 또 영국 웨일즈에도 염소가 뛰어다닌다고 하거든요. 바다에도 마찬가지로, 바다에 이제 거북이가 있잖아요. 바다에 이제 많은 그 동물들이 있을 텐데, 그 동물들이 전에는 인간들이 있으면 뭐 다른 도시의 길에 지금 다니고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간들을 뭐 샤이한 것도 있고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 감히 못 내려오잖아요. 특별한 동물들을 빼고는.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바다 거북이가요, 그렇게 그 산란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 인간이 어땠던가 하는 것을 이 코비드-19,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요.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레이티스트 뉴스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오늘 오후에는 또 이런 뉴스들이 큰 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는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위험하다 하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네요. 리스키 오프닝이다, 리오프닝이다. 아주 위험한 그 재오픈을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남부주도 위험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독일의 그 샤퍼들은 지금 독일이 먼저 그 문 닫기를 시작해서 다시 Love is Blue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SK 선생님이. 네, Blue, Blue. Love is blue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독일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오픈을 했는데도 조심한답니다. 그러면 다 국민 성향 같은 것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쇼핑하러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하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태리에서 그 날마다의 그 사망자가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확진자는 또 이태리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세계보건기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오랜 동안 우리와 함께
갈 것이다 하는 발표를 오늘도 또 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집에 갈 때는 아주 의례적으로 노래를 많이 듣거든요. 어떤 날은 이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에서 제가 그젠가는 조동진, 배 떠나가네로 시작해서 양병집에 아침이 올 때까지 또 뭐 정태춘의 북한강에서 이런 노래를 듣다가 어제 다시 이제 조동진으로 돌아와서 언제나 그 자리에를 들었거든요. 이 동물들도 오늘 지구의 날이라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상황이 달라지면서 동물들의 행태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겪고 난 이후에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돼 있을까 궁금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